네, 이번 시간에는 경기 방법, 탁구 경기 방법, 뭐 규칙, 그리고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들을 좀 점검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기 종목에는 남녀 단식 1대1이죠. 혼자서 하는 남녀 단식이 있고요. 그리고 남녀 복식 남자 2명 2대2, 여자 2명 2대2에서 복식을 하는 게임이 있고요. 남녀 한 명씩 총 2명이 팀을 이뤄서 하는 혼합 복식이 있습니다. 어, 올림픽 경기나 뭐 프로 실업 선수들 경기에서는 개인전이 있고 또 단체전이 있습니다. 단체전에서는 남녀 단식 그리고 남녀 복식, 혼합 복식 이런 것들을 계속 이어서 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단체전입니다. 승패 결정은 만약에 우리가 7경기 게임을 한다고 하면은 어, 4게임을 먼저 이기는 팀이 이기게 되고요. 만약에 5게임 경기를 할 때에는 3게임을 먼저 이긴 팀이 승리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7판 4선승제 그리고 5판 3선승제라고 해서 승패를 결정하게 됩니다. 각 게임마다 우리가 이제 뭐 11점을 얻은 팀이 승리를 하는 거고요. 만약에 이제 10대 10이 되면은 듀스가 선언됩니다. 그래서 10대 10이 돼도 11점이 돼서 경기가 끝나는 것이 아니고 12점이 돼. 만약에 10대 10에서 12점을 먼저 얻게 되면 승리를 하게 되는 겁니다. 즉 2점 차가 돼야지 승리를 하게 되는 거죠. 이 듀스라는 제도는 게임의 흥미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어, 고안된 거고 지금도 다양한 스포츠에서 적용이 되고 있죠. 예를 들면 이제 배드민턴도 플레이 듀스라는 제도가 있고 어, 테니스 같은 경우는 타이브레이크라고 해서 그런 제도가 있고요. 네, 탁구는 듀스라는 제도가 있어서 2점 차가 점수가 나야지 승리가 결정이 됩니다. 테니스 타이브레이크는 나중에 한번 선생님이 또 소개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그런 게 있다는 것만 일단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서비스요. 저번 시간에도 서비스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어, 실제 경기에서는 이제 추첨으로 서비스를 결정하고요. 게임을 시작하면은 각 팀마다 2회씩 서비스를 하게 됩니다. 만약에 주수 상황이 발생하면은 10대 10 같은 경우를 말하는 거죠. 한 번씩 서비스를 번갈아 가면서 하게 됩니다. 그 밑에 보면은 우리가 서비스 규칙에 대해서 다시 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다 얘기했던 부분인데, 먼저 탁구공을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공을 보여줘야겠죠. 손바닥을 펴서 공을 보여준 후에 공을 손바닥 위에서 16cm 이상 회전 없이, 회전이 들어가면 파울이에요, 반칙이에요. 회전 없이 토스, 공을 띄워야 됩니다. 아, 여러분들 공을 띄우고 나서 공이 정점에서 떨어지는 후에 이제 타구를 해야 되는데 그 공을 토스하면서 바로 그냥 타고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런 경우는 반칙입니다. 공을 토스해서 그 정점에서 떨어지는 순간부터 타구를 할 수 있습니다. 임팩트 된 순간까지 공은 탁구대의 윗면과 서비스 엔드라인 뒤에 있어야 한다고 했는데 이 탁구대 위에서 타구를 하면 안 되고요. 탁구대 윗면과 서브 엔드라인 뒤에 공이 있어야 됩니다. 아, 코트 변경에 관해서는 어, 5점이 끝나면 코트를 변경을 하게 되고 그런 마지막 게임에서는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어, 예를 들면은 1세트가 끝났다. 그러면 코트를 체인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2세트가 끝내도 또 바로 코트를 체인지해주고 맞바꾸는 거죠. 근데 마지막 게임에서는 만약에 5게임 해서 3선승제 게임을 한다고 하면은 마지막 5세트에서는 5점만 되면 코트를 변경합니다. 다음 경기 규칙인데,
이럴 경우에 1점을 획득한다. 상대가 서비스 규정을 어겼을 경우는 1점을 획득하겠죠. 그리고 상대가 친 공이 자신의 코트에 떨어지지 않는 경우, 이 경우 이제 아웃된 경우를 말하는 겁니다. 아웃된 경우. 그리고 상대의 신체 또는 라켓이 네트에 닿은 경우도 실점을 하게 되는 거고요. 상대방이 그렇게 하게 되면 본인이 점수를 얻고 상대방은 실점을 하는 거죠. 라켓을 들지 않은 손이 탁구에 닿을 경우는 이것도 실점하는 겁니다. 상대가 했을 경우 본인이 득점하는 거고요. 복식 경기에서 순서를 지키지 않고 공을 쳤을 경우, 여러분들 복식 경기에서는 한 사람이 연속으로 타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두 명의 팀을 이루어서 경기를 하게 된다고 하면은 어, 1번 선수, 2번 선수 같은 팀이라 하면 1번 선수가 치면 상대방이 또 치겠죠. 그 다음에 2번 선수가 쳐야 돼요. 요거는 다음에 그림을 통해서 좀 자세하게 또 알아볼 건데 나중에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줄 테니까 그때 얘기를 들으면 될 것 같고, 아무튼 복식 경기에서 순서를 지키지 않고 공을 쳤을 경우 득점하게 됩니다. 상대방 입장에서 실점이겠죠. 레트, 레트. 자, 이런 경우에는 레트가 선언은 이제 더 부여가 되는데요. 서비스 항공이 네트 또는 지주 봉에 맞고 서비스된 경우는 레트가 선언돼서 무효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이제 리시브할 준비가 되지 않은데 갑자기 뭐 서비스를 넣는 경우, 이런 경우도 무효, 심판이 레트를 선언하겠죠. 그리고 경기가 심판이나 외부적인 요인으로 방해받은 경우,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만약에 경기 중에 조명이 뭐 꺼졌다거나, 그리고 관중석에서 뭐 크게 뭐 소리를 낸다거나 관중석이 뭐 방해를 하는 경우, 뭐 탁구대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 이런 경우도 레트가 선언돼서 무효가 됩니다. 그래서 다시 게임을 시작을 하겠죠. 여기 보면은 경우가 나오는데 탁구 서비스를 딱 쳤는데 네트 맞고 들어갔을 경우, 저번에도 설명을 했지만 서비스를 넣었는데 네트 맞고 이렇게 상대방 코트에 떨어진 경우는 네트가 선언되고 다시 한번 기회를 줘요. 배드민턴과는 다르죠. 배드민턴은 네트를 맞고 넘어가도 상관이 없는데요. 탁구는 서비스했을 경우를 말하는 겁니다. 서비스했을 경우 네트를 맞고 상대방 코트에 떨어진 경우는 한 번 더 기회를 주는데 네트가 선언돼서, 두 번째도 만약에 네트를 맞고 상대방 코트에 떨어졌다, 이런 경우는 상대방이 득점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네트를 맞고 서비스 항공이 네트를 맞고 넘어가지 않았다, 이런 경우도 실점, 상대방 입장에서는 득점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게임 중간에 네트를 맞고 공이 떨어졌다, 이런 경우는 플레이하는 거예요. 지금 말하는 건 서비스할 경우만 얘기를 하는 거고요. 게임 중간에는 네트를 맞고 넘어가도 상관이 없지만 서비스할 때는 네트를 맞고 넘어가거나 했을 때는 다시 한번 기회를 주고, 네트를 맞거나 네트를 맞고 넘어가지 않았을 경우는 바로 실점입니다. 탁구 배운 내용 점검하는 건데 이 표로 좀 여러분들이 찾아서 한번 맞춰보는 퀴즈 같은 건데요. 한번 볼까요? 1번. 라켓을 악수하듯이 잡는 방법은 땡땡 땡땡땡 그립이다. 뭘까요? 여러분 한번 좀 생각해 볼 시간을 줄게요. 한번 찾아볼까요? 악수하듯이 잡는 방법. 첫 번째는 단어가 쉐입니다. 쉐. 쉐를 찾아볼까요? 쉐. 여기 있네. 여기 쉐. 그러면은 어디로 가야 될까요? 쉐스트레미스는 아닐 거고, 그러면은 여기 보면 쉐이크 핸드. 라켓을 악수하듯이 잡는 방법은 쉐이크 핸드 그립이겠죠. 자, 2번. 공의 아랫부분을 짧게 보내는 서비스를 땡땡땡 서비스라고 한다. 한번 찾아볼까요? 자, 아랫부분을 짧게 보내는 서비스.
공의 아랫부분을 친다는 거는 회전을 좀 생각해 봐야겠죠. 그래서 탑스핀이 아니라 백스핀인데 요거를 한국말로 찾아보면은 어디 있을까요? 짜자자자자자. 자, 좀 어렵게 나와 있네요. 역회전 서비스라고 하죠. 세 번째, 공이 높게 바우는 것을 강력하게 내려치는 스트로크를 땡땡땡이라고 한다. 여러분들이 되게 좋아하는 이제 스트로크죠. 네, 어떤 걸까요? 세 글자인데요. 스게임, 스로 시작하는 건데, 스슬라, 스레미, 스턴그, 스셔트, 다 아니죠. 여기 보면은 스매시. 정답은 스매시입니다. 자, 4번. 탁구는 각 게임에서 10대 10이 되면 뭐뭐가 선언되며 이때는 2점 차 승부가 나야 게임이 종료된다. 아까도 설명했었죠. 두 글자인데 뭘까요? 가봅시다. 뭘까요? 찾아봅시다. 첫 번째는 듀로 시작하는데요. 듀가 어디 있습니까? 듀 여기 있습니다. 듀. 듀식, 듀복, 듀미, 듀게가 아니라 듀스. 듀스입니다. 듀스. 정답은 듀스. 5번. 서비스한 공이 네트를 맞고 상대 코트로 들어가면 뭐뭐가 선언되며 무효로 처리되어 다시 한번 서비스를 구사한다. 아까 설명을 했죠. 서비스한 공이 네트 맞고 코트로 들어갔을 경우에는 한 번 더 기회를 준다고 했습니다. 그때 심판은 뭐를 선언하는 겁니까? 레로 시작하죠. 레가 어디 있습니까? 레전, 레단, 레슬레미는 아니고, 레, 레, 여기 있네요. 레트가 선언돼서 정답은 레트. 6번. 라켓의 한 면만 사용 가능하며 펜을 잡듯이 잡는 방법을 땡땡땡 그립이라고 한다. 무엇입니까, 여러분? 펜 쉐이크 핸드 아니죠. 펜으로 시작하는데 펜스전도 아니고요. 여기 있습니다. 펜 또 있네요. 펜드라도 아니고 펜그립트, 펜그크. 정답은 펜홀더입니다. 여러분들 다 배웠던 내용인데 한번 이렇게 이런 거 뭐라고 하나요? 이런 거를 퍼즐이라고 하나요? 네, 퍼즐을 통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마지막입니다. 탁구 경기를 한 뒤 다음의 사항을 실천하였는지 점검해보자. 평가 요소, 이해력, 운동 수행 능력, 규범 실천 능력, 이해력. 뭘 이해하는 겁니까? 경기 상황에 맞는 전술과 규칙을 이해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을 또 잘 올바르게 적용하였는지를 스스로 평가해 보는 건데요. 여러분들이 수업 시간에 이런 것들을 한번 평가해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경기를 잘 이해하고 전술과 규칙을 잘 이해해 봐야겠죠. 두 번째, 운동 수행 능력. 실제로 게임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겁니다. 간이 게임이라는 거는 규칙을 좀 변형한 게임을 말하는데, 여러분들이 맨 처음 게임을 시작하면 선생님이 그 규칙을 위반한 거에 대해서 일일이 지적하거나 뭐 알려주지는 않지만, 왜냐하면 처음에는 이제 일단 탁구공을 맞추는 게 중요하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규칙을 조금 완화해서 하는 게임을 간이 게임이라고 하는데, 점점 실제 규칙에 맞는 실제 게임에 다가가야겠죠. 그래서 이 경기에 참여하면서 기본 기능과 전략을 발휘하였는가, 상대방을 상대방과 플레이하면서 경기에 이기기 위해서 기본 기능, 뭐
스매시, 커트, 드라이브, 그리고 이런 기능들을 하고 전략, 어떤 서비스를 전략해서 상대방이 리시브를 받기 어렵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전략이겠죠. 발휘하였는가를 한번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이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 규범 실천 능력. 사실 여러분들이 뭐 탁구 크게 뭐 잘 못해도 상관없는데 경기 중에 수업 중에 어, 활동 중에 경기 절차를 지키지도 않고 만약에 뭐 상대방 친구 그리고 같은 팀 동료 심판 관중에게 예의 없이 하는 행동들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경기 능력, 운동 수행 능력과 이해력도 중요하지만 상대방을 배려하고 동료를 배려하고 하는 그런 마음가짐을 실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경기가 끝났을 때 승자와 패자가 결정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승자는 패자를 격려해 줄 줄 알고 패자는 자신의 패배를 인정하고 승자를 축하해 줄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을 갖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